윤희네 팀이 못했으면은 모터로 보러 가냐고 뭐라 하려고 그랬는데 윤희네 팀이 지금 1등이라서 할 말이 없네요. 네. 자, 미적분 수업을 해봅시다. 미적분이 좀 재밌죠, 그래도. 되게 친구들이 그러니까 대수보다 재밌다고들 하는데, 좀 더 볼까요? 숙제를 다 해온 거 같으니까 아주 좋네요. 틀린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문제 몇 개 없군요, 질문이. 좋아요. 네, 잘들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8번, 19번, 7번, 8번, 19번 정도만 할게요. 대부분 맞았겠지만. 그리고 오늘은 좀 중간에 비는 시간에 오답을 좀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답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룹 스터디 쌤들이 연락을 돌렸을 거고 여러분들 시간 조율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 시간 잘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7번 먼저 할게요. 7번. 2단원의 7번인가요? 그쵸? 네. 연속의 7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떨 땐 x, 어떨 땐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자, 유리수일 때, 무리수일 때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그냥 이런 함수인데 연속인 점의 개수를 a라고 하고 연속이 되는 x의 값을 b라고 한다 합니다. 일단은 자, 이 문제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일단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y는 x를 그려봐. x제곱 마이너스 1을 그려봐.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만나는 점들이 좀 이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x의 값에 합을 필요한다고요? 개수. 근데 일단 원래 이 두 점이 정답이 될 것 같지만 일단 그러기 전에 잘 모르겠으면 언제나 연속 문제는 정의를 이용해서 풀겠습니다. 알파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써볼게요. 근데 우리 1번 이제 가정해야겠죠? 알파점이 유리수일 때, 2번, 알파점이 무리수일 때로 한번 해볼 건데, 이게 유무리가 이게 의미가 있나 모르겠네. 자, 볼게요. 아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네. 알파점이 유리수일 때, 무리수일 때가 아니다. 그냥 알파로 보자. 왜냐하면은, 유물이 맞나? 잠깐만 기다려봐. 그냥 할게요. 자, 일단은 이거랑 이거가 같아야지 연속인 거잖아요. 유리수일 때 해야 되겠다. 유리수일 땐 얘는 그냥 알파가 나올 거고, 유리수일 때는. 그 다음에, 자, 이거가 중요한데, 유리수보다 조금 큰 놈은 뭘까요? 무리수죠. 그러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리수가 될 거 아닙니까? 조금 큰 놈은, 그쵸? 그러니까 걔는 무리수일 거니까, 자, 이제 여기에는, F 안에 무리수가 들어오면은 이 친구 제곱하고 2를 빼주는 걸로 쓸 테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자, 왼쪽으로 다가올 때도 무리수겠죠. 이제 예를 들어 알파가 1이면 1.0001 이런 애니까 가늠할 수 없으니까 무리수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알파 좀 찾아보면은 이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는 0을 만족하는 알파는 이제 2랑 마이너스 1 두 개 나오고 얘네 모두 유리수가 맞죠. 그쵸? 근데 궁금한 게 나는 이게 좀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게 맞나 모르겠네. 근데 알파가 무리수면? 아니 내가 넣는 그 알파가 알파가 무리수면 궁금하네. x가 알파로 갈 때랑 그 다음에 f에 알파랑 했을 때 무리수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가 그냥 나올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알파보다 좀 크네? 걔가 유리수라는 보장이 없잖아. 무리수일 텐데?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무리수인 점은 무조건 양쪽이 똑같을 거니까 다 연속 아니야? 이게 근데 문제가 약간 좀 별로네.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정답이 그럼 잠깐만 봐봐. 정답이 그러니까 A는 2개에다가 B는 1이라서 답이 3이야? 이건 좀 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럴 거면 자, 연속이 되는 유리수점을 물어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보세요. 알파 무리수라고 치면은 알파 무리수면은 얘는 함수값 그대로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이 친구 무리수일 거예요. 알파에 가까워져도 무리수일 겁니다. 정의할 수 없는 숫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리수점은 무조건 연속인데요? 무리수가 무한계인데요? 네. 알 수가 없죠, 이거는. 네. 이 문제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네. 정답은 이쪽에서 나왔지만 정답은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좀 패스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으로 3을 맞췄지만 맞춘 친구들도 이건 생각했어야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알파가 무리수일 때는 이렇게 나오고 이거 무리수죠. 왜요? 딱 얼마라고 정의할 수 없는 실수는 무리수잖아요. 그쵸? 나와야죠. 이렇게. 좀 이상해요. 약간. 네. 문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넣었으니까 미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8번 하죠. 8번. 8번을 좀 해봅시다. 네. 시험 문제는 이런 문제 안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 나오는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수학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만 좀 관심 두면 되겠죠? 네. 순수 수학을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순수 수학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학을 하고 싶으면은 확률과 통계 쪽을 전공으로 하는 수학자가 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 먹고 살 때 아시겠죠? 아시면 돼요. 요즘 이제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이제 막 뜨잖아요. 그래서 막 반도체 계약학과들이 대학교에 막 생기고 뭐 원래는 성균관대밖에 없었죠. 성균관대 반도체 3전 바로 들어가는. 근데 이제 고대도 생기고 연대 있나? 고대 생기고 서강대 생기고 뭐 한양대 생기고 뭐 다 생기고 유니스트 생기고 막 다 생겼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계약이 바로 돼서 들어가는 건데 계약학과가 거기 들어가면 바로 취직시켜준다. 이래서 계약학과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학 쪽으로도 삼전 하이닉스를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통계학자가 되는 거예요. 통계 박사가 이제 희귀해서 이런 소스를 어떻게 듣느냐. 일단 대학교 동기, 후배, 선배 싹 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들을 수밖에 없어요. 또 약간 별종들도 있어요. 공대를 나왔는데 이제 인사과 쪽으로 이제 그 약간 과를 바꿔가지고 여기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인사과가 사람 뽑거나 아니면 승진시키거나 자르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의 일에 해당되는 과예요. 인사과. 알겠죠? 주로 문과 애들이 들어가는데 자기는 인사과 꿈이 있다고. 왜냐면 인사과 부장한테 막 회사 사장이나 부사장급도 맨날 붙임거려가지고 승진해야 되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꿈꾸면서 자기는 갔다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삼전에, 이제 얘는 뽑으러 댕기는데, 사람을, 통계 박사가 너무 희귀해서 없어서, 일단 돈을 막 웃돈 더 주고도 막 데려오려고 한대요. 계속 그럴 거래요. 통계 박사는 인기가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도 통계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그냥 공대 가서 삼전 하이닉스는 가고 싶은데, 그 공대 박사들은 많은데, 수학과 쪽, 통계 쪽 전공하는 사람 별로 없대요. 나중에 통계 수업 들어보시고 재밌으면은, 하셔도 좋은데 일단 통계라는 학문이 졸라 어렵습니다. 알고는 계세요. 아시겠죠? 네, 엄청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러프하게 말해줄까요? 수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죠. 여러 가지 값들이 쫙 있으면은 이 값들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해석해서 미래는 어떻게 될까 예측하는 게 통계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래를 예측해야 돼서 어렵습니다. 알았죠? 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일단 가볼까요? 8번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가우스라는 친구는요, 그리고 안에 들어오는 친구를 정수 1 단위로 끊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정수 1 단위. 왜냐면은, 가우스가 이렇잖아요. 안에 들어온 애가 0부터 1일 때는 이렇게, 1부터 2일 때는 요렇게. 그러니까 안에 들어오는 아이가 간격이 이제 정수부터 정수까지 해당되는 애들이 다 같은 값을 가지니까 우리는 안에 있는 이 이차함수의 치역을 정수로 한번 끊어 볼게요. 이해하시죠? 들어온 애가 이차함수 치역이잖아요. 그쵸? 이차함수를 한번 그려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부터 얘를 그려보니까 항상 그리는 게 좋아. 마침 대칭축이 2네. 0부터 4면 딱 이렇게 끊기겠다. 자, 0이랑 4를 해볼 건데 아마도 이제 2, 얼마 지나니? 마이너스 1 지나니? 0,3이랑 그 다음에 아마 4,3을 지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이 아이의 치역을 보는 거죠. 치역을 보니까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로 해당되어져 있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 친구가 마일에서 0까지, 0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 2에서 3까지로 여기 다 마이너스 붙일게요. 좌극하는 다 이제 아시니까 이 사이 드릴 때 값이 다 똑같이 나오겠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보자마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베스트예요. 얘를 보자마자 2차 함수를 보고 이 가우스 함수는 자, 대충 해볼까요? 이렇게 이 2차 함수가 요렇게 잠깐만요. 2니까 여기가 동그라미겠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잠깐만요. 2, 1, 0 좋아요. 2, 1, 0 이렇게 그려지고 자, 여기는 잠깐만 마이너스 1? 맞아. 이렇게 그려지다가 다시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게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이렇게 그려져서 불연속점의 개수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다 라고 정답을 내면 되는 문제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크게 한번 그려보고 2차 함수를 이게 이제 못 푼 친구들이 있을 거니까 그려보고 이쪽 사이드를 잠깐 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 최고점이 3이라는 걸 아는데 3부터 어딘가 y값 2가 나오게 하는 값이 있을 거예요. 얘를 알파라고 해보겠습니다. 알파라고 했을 때 자, 이 알파부터 이 그림 자, 여기 사이에 y값들이 저 가우스에 들어오면 모조리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조리 2가 되겠네요. 이 부분들이 모조리 2가 되겠죠? 다시 한번 볼래요? 자, 예를 들어 이제 y값 1 나오게 하는 지점이 2, 1, 0이니까 1 나오게 하는 지점이 이 값이라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요. 자, 알파부터 베타 사이의 값들을 집어넣으면 y값은 2랑 1 사이가 나올 거고 그럼 2랑 1점 얼마들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얘가 가우스에 들어가면 싹 다 1로 나오겠죠. 1로 나오겠죠. 다시 한번 자, 또 이제 y값이 0 나오는 값이 있다 치고 얘를 감마라고 하면은 자, 감마가 뭔지 구할 필요는 없어요. 감마, 베타부터 감마 사이에 x를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값들은 다 0과 1 사이의 값이니까 가우스에 들어오면 싹 다 0이 나오겠죠. 싹 다 0이 나오겠죠.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자, 이제 여기를 볼 건데 얘가 딱 마이너스 1이거든요. 자, 0부터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이 싹 들어오면은 얘는 싹 다 마이너스 1로 깔리겠죠. 싹 다 마이너스 1로 깔리겠죠? 자, 이 그림이 저 함수가 무슨 함수? 대칭 함수니까 이대로 복사가 되면 여기는 쭉 이어지면서 이제 쭉 이어지면서 여기서부터는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하겠죠? 여기 안 그릴게요. 오른쪽 알았죠? 그러니까 불연속이 하나, 둘, 셋 여기도 3개 대칭이니까 6개 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일단 가우스가 나오면 뭘 판단한다? 안에 들어오는 아이를 정수 1단위로 끊어보려고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가우스는 그냥 미적분 1에 나오든 대수에 나오든 공통수학 1, 2에 나오든 미적분 2에 나오든 무조건 안에 있는 걸 정수 1로 끊는다가 메인이에요. 어떤 과목에서 나오든. 아시겠죠? 네. 뭐가 들어왔어요? 2차 함수의 치역이에요. 치역. 치역을 일찍 끊어야 되겠죠?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보자마자 6개인 걸 바로 알았는데 이렇게만 그려드릴까 하다가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이 있을까봐 한번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알았죠? 다음 문제는 이제 19번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풀어가지고 질문이 별로 없어서 제 입장에서는 사실 네, 좋거든요. 이게 잘 가르치고 있고 수업이 잘 돌아가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볼게요. 문제가 일단 마냥 쉬운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지난 겨울방학 때 할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네. 지금 윤희도 없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왜 이렇게 못했어, 미녀가? 너 오늘 기분이 왜 안 좋냐? 뭐야? 아니에요? 그때 미적분 했잖아. 왜 이렇게 못했어, 그때는? 처음이라? 너 그럼 이번에 확통해야 되는 거 아니냐? 확통도 나중에 처음이면 못할 거 아니야. 네 놀리면은. 아니, 왜 웃고 바로 왜 가만히 있어? 아니야, 그냥 그러지 말고 내가 확통도 하지 말라 했잖아. 너무 많으니까 할게. 그러니까 다음번에 확통할 때 한 번에 잘하려고 해봐. 어렵다 징징대지 말고. 알았어? 자, 가보자. 자,
자, 일단은 fx가 양수에서 연속이라 했으니까 fx는으로 써주는 게 메인이죠. 근데 이거 이미 인수분해가 되지 않냐? 되는데. 자, 일단 이래놓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fx가 0보다 클 때 연속인데 0보다 큰 범위 중에서 눈에 보이시죠? 0보다 큰 범위 중에서 불연속이 될 만한 소스가 있어요. 분모 0이 되는 부분. 그렇죠? 불연속이 되는 소스는 분모 0 혹은 함수가 갈라져 있을 때라 했잖아요. x가 25일 때 불연속이니까 우리는 x가 25일 때만 연속으로 맞춰주면 되니까 뭘 확인해 보고 싶어요? fx가 제발 25일 때 뻥 뚫렸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25일 때 분모 0 되는 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무리 f25를 채워줘도 연속이 안 되니까 제발 뚫렸으면 좋겠고, 즉 제발 약분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자, 뻥 뚫려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딱 예쁘게 이 값을 지정해주면 되겠죠. 이 값을 딱 지정해주면 되겠죠. 이러면 연속이 되겠죠. 이런 논리죠. 자, 일단 뭘 알아야 돼요? 얘를 구하려면 극한값이 뭔지부터 알아야죠. 어떤 값을 채워야 되는지 알려면 극한값을 알아야 되니까. 자, 이걸 할 건데 약분은 그냥 쉽게 되는 문제죠. 둘이 약분을 하면은 이제 위에 게 x 마이너스 플러스, 나도 할 수 있어. 알았어. 고마워. 네,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애들 이렇게 안 믿지? 25의 3배인가요? 네, 75가 나왔네요. 그쵸? 75가 되더라. 일단 고맙다잉. 숙제를 잘해오니까 대답들이 좋네. 그러니까 f25의 값은 75죠. 네. 다음 문제 없이 오늘 그러면 너무 기분 좋게 제가 숙제 어디까지였어? 32번? 네. 사이값 정리 한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사이값 정리하고 나서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 누군가에게는 처음이겠죠? 첫 미분을 함께 할게요. 네. 이 순간이 항상 약간 뭔가 감격스럽더라고. 누군가의 첫 미분을 가르친다는 게, 네. 약간 첫 경험이잖아요. 그쵸? 네. 미분. 그놈의 미적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대체 미분적분이 뭘까? 네. 그쵸? 안 궁금했었나요? 저는 되게 궁금했었는데. 일단 그 전에 사이값 정리 먼저 하겠습니다. 네, 사이값 정리. 이 정리는 말로는 이게 이제 필기 하셔야 되겠죠? 노트나 이런데. 말로는 장황하게 쓸 수 있는데, 말로 한번 써드리고,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말로 써드리고, 실제 어떤 의미인지를 풀어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제. 일단 fx가 연속일 때로 시작하는 멘트가 나옵니다. fx가 연속일 때 어떤 구간에서 fx가 미안해요. 이거 연속일 때 잠깐 지우고 구간 a, b에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를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이라고 쓸게요. 구간 A, B에 존재한다. 라고만 쓰면 이게 사이값 정리인데 일단 이렇게 써보시고 얘를 이렇게 보면은 의미가 좀 약간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보여드릴게요. fx가 어떤 구간에서 닫힌 구간이에요. a, b를 포함하는. 일단 a, b를 포함해줘야 함수값이 정의가 되겠죠? 네. 그쵸? 단순히 그런 의미로. 이걸 만족하는 c가 구간 여기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일단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fx가 연속이야. 일단은 이런 함수로 증가하는 함수로 하나 할게. fx가 연속이야. 저 구간에서 A부터 B까지 해서.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일단 FA 값이랑 함수값, FB 값을 좀 알아야 돼. 뭐 알 수 있어. 왜? 이 함수에 대입하면 되니까. 함수값을 먼저 니네가 구하고 그 다음 봐봐. 예를 들어 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5고 이 함수값이 10이라고 하자. Y값이. 그럼 마 5랑 10 중에 중간에 아무 값을 하나 찝어봐. 아무 값을 하나 찝었어. 7이라는 값을 찝었다 치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마 5랑 10 사이에 있는 값 중에 뭐 7이라는 값을 하나 찍었어. 그럼 다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이 함수가 연속이면 a, b 사이에 y값 7 갖는 애가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있죠? 네.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는 y값을 갖는 애가 있어? 이래서 사이값 정리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함수가 연속이 아니면 제가 이제 a부터 b를 잘랐어요. 여기가 이제 fa, 여기가 이제 fb라고 합시다. a부터 b 잘라서 fb라고 할게요. fa가 예를 들어 다시 똑같이 마이너스 5고 10인데 이 둘 사이에 있는 y값 중에 예를 들어 제가 6이라는 값을 잡았는데 5 잡았는데 5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때는 y값 5를 갖는 애가 없잖아요. a, b 사이에 봐봐. a, b 사이에 있는 x값 중에는 없잖아요. 그쵸? 이런 사이값 정리 성립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불연속이니까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이값 정리 왜 배우냐면 사이값 정리를 문제를 푸는데도 쓰지만 킬러 문제에서 쓰임을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의 예제 문제는 둘 중 하나예요. 개 쉽거나 아주 어렵거나.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사이값 정리 그냥 여기 기본 문제들을 풀 때는 너무 쉬워요. 좀 이따 풀어드릴게요. 쉬운데 얘가 킬러 문제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말을 해줘요. 자, 어떻게 말을 해주냐면은 자, fx 봐봐요. fx는 그냥 이래 라고만 줬다 칩시다. 아시겠죠? 잠깐만요. fx는 그냥 이렇더라 라고 만약에 기억 보기가 가번 조건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자마자 fx 연속이네 라고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알았죠? 이거 말고 또 다른 킬러 문제 소스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 문제는 없을 거고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 풀 때 같이 봐보게 될 거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는 좀 말이 장황했는데 자, 사이값 정리가 성립한다 라는 거랑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말이랑 이게 동치입니다. 동치예요, 동치. 그러니까 함수 역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사이값 정리가 성립해? 그럼 그게 연속이야. 그게 연속이야? 사이값 정리 성립해. 동치인 말이에요, 완벽히. 필요 충분 조건이라 보시면 돼요, 두 아이가. 아시겠죠? 네. 반대도 되겠죠? 저게 참이니까 사이값 정리가 성립하지 않아? 그럼 그게 연속 아닌 거예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주로 아마 킬러 문제에서는 일단 요 멘트 위주로 쓰이거나 아니면 다른 또 예제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쓰이고 기본 예제들은 쉽습니다. 그래서 기본 예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일단 33번을 풀어볼게요. 32번이 숙제였으니까 32번까지 33번 풀어볼게요. x의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9는 0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요. 일단 알았어. 근데 봐봐. 하나의 실근 갖는 건 알아야 돼. 하나 이상. 왜냐면 3차 함수 있지. 야, 이것도 이참에 배우자. 얘들아, 모든 짝수차 함수들은 있잖아. 짝수차 함수들은 무한대 넣으면 무한대고 마이너스 무한대 넣어도 무한대잖아. 그러니까 모든 짝수차는 이렇게 뻗어 결국에는.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야. 4차 함수 이렇게 뻗어야 되거든. 가운데서 좀 뭔가 일어나는 거야. 6차 함수 가운데서 뭔가 일어나는 애야. 근데 이렇게 뻗어. 알았지? 자, 모든 홀수차를 볼래? 홀수차는 자, 무한대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무한대인데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무조건 홀수차는 이렇게 뻗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지지.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얘는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그럼 봐봐. 야, 무조건 이렇게 뻗으면 홀수차는 언젠간 x축은 한번 지나가겠지. 근이 있는 거야, 당연히. 이해했어? 짝수차는 근이 없을 수도 있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홀수차는 무조건 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근데 근이 있는데 딱 한 개만 갖는다는 얘기는 해줬고 별로 의미는 없고 홀수차니까, 그치? 이 그래프를 생각해 주는 거지. 자, 그 근이 어디 있냐를 물어봤어. 그럼 이렇게 찾는 거야. 봐봐. 어차피 이게 다항함수잖아? 연속일 거란 말이야. 다항함수니까 연속이잖아. 그럼 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그 근은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음수, 근데 그 다음 값이 양수, 이런 식으로 함수 값이 부호가 달라질 때 근이 있겠구나. 연속이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 이게 또 사이값 정리인 거지. 연속할 거니까
이 녀석의 함수값의 부호와 이 녀석의 함수값의 부호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음수에서 양수로 함수값이 달라지는데 연속이니까 어쩔 수 없이 x축을 지날 수밖에 없네? 거기가 근인 거죠. 이렇게 써먹는 거죠. 사이값 정리. 그쵸? 근데 이 논리가 킬러 문제에 가면 좀 더 어렵게 적용이 됩니다. 알고는 계시면 되겠고. 사이값 정리 그래서 주로 여러분 밑에다 써놓으면 좋은데 주로 근 찾을 때 많이 써요. 근 찾을 땐 근데 뭘로 찾으면 되겠어요? 부호의 변화로 찾으면 되겠죠. 음에서 양이나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구간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조건 근이 있는 거죠. 적어도 한 개. 이해하셨죠? 자, 왜 적어도 한 개예요? 음에서 양으로 갈 때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이제 33번 어떻게 풀어본다는 얘기예요? 자, 1번 뭐예요? 1이 구간이죠. 1번 이게 0부터 1 사이 구간이죠. 0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9. 1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7. 얘네 둘은 부호가 안 바뀌었네. 근이 없을 수도 있겠다. 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이야. 0 넣었더니 1 넣었더니 근 없을 수도 있겠다. 근데 봐봐. 당연히 이런 상상을 해야지, 사람이면. 이렇게 지나가면 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랬어? 오직 하나의 근이니까 다른 보기들 한번 더 보자. 다른 보기들 보자. 음수에서 음수니까 아직 모르겠고. 자, 1부터 2 넣어볼게. 2 넣으면 얼마야? 와, 2 넣으면 양수네. 네, 2,1이네. 1 넣을 때 음수였고 2 넣을 때 양수야. 야, 이때는 무조건 근이 있겠지. 이게 정답이죠. 2번이. 그쵸, 되게 쉽죠. 나머지는 이제 다 양수로만 갈 거예요. 아마 이 함수가 이렇게 뻗을 거라서 다 양수만 나오겠죠? 네. 3, 4, 5의 함수값만 찾으면 되는 문제니까 사이값 정리가 쉽죠. 그러니까 밑에 34번도 알파가 근이네요. 근 어디 있니? 물어보는 거니까 마3, 마2, 마1, 0, 1, 2, 3을 다 집어 넣어보는 거죠. 함수값을. 그래서 부호의 변화가 나오는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즉 여긴 뭐예요? 대입만 잘하면 돼요. 진짜 쉽죠? 그쵸? 자,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드렸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 37번 문제랑 8번 문제는 제가 안 할 건데 숙제 낼 건데 말만 좀 해드릴게요. 37번, 8번. 그러니까 37번이 온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38번이 이제 물의 양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들어보세요. 물량은 좀 문제가 약간 애매한 것 같고 온도 같은 게 왜 나왔는지 볼게요. 여러분, 온도는요 연속 함수로 변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온도가 0도인데 갑자기 10도로 바뀔 수 없어요. 0도에서 10도를 가려면 다 거쳐서 올라가야 돼요. 자, 이거랑 비슷한 게 몸무게도 그래요. 몸무게가 물론 갑자기 어떤 사람이 팔 하나가 잘리면은 이제 몸무게가 바뀔 수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쭉 살아온다 치면은 몸무게가 연속으로 증가하겠죠. 자, 또 다른 게 속도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차를 타고 가는데 정체 상태로 0km였다가 갑자기 100km로 될 수 없어요. 0에서 100까지 가려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키로수 다 지나가야 돼요. 속도가 속도 연속인 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무조건 1에서 속도가 속도를 배우니까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연속이니까 37, 8번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왜요? 사이값 정리는 연속에 대한 성질이거든요. 아시겠죠? 뒤에 풀어보시고 나머지는 숙제예요. 48번까지. 예제는 다 해드린 겁니다. 41번부터는 약간 앞에 문제들에 대한 복습 문제를 넣어놓은 거니까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알았죠? 자, 이제 미분을 좀 나가봅시다. 그래도 진도가 이게 나가지네요. 숙제들이 괜찮으니까. 네. 무엇보다도 민영이가 숙제도 했고 잘 맞은 게 너무 약간 좋은데요? 민영아 칭찬한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 뭐야. 아니, 칭찬할 때는 칭찬인 줄 모르고, 까는 것만 다 알고. 그러면 안 되지. 네, 좋아요. 자, 이제 미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미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잠깐만 쉬고, 이제 또 해볼게요. 예제를 좀 풀어야 되니까. 네. 여러분, 미분이 뭐냐? 실제로 약간 이제 한자를 풀이하면은, 미가 아주 작을 미거든요. 그러니까 작게 잘랐다, 나눴다 라는 뜻이거든요. 적분은 이제 쌓아나간다, 적이 쌓을 적자로 쌓아나간다는 뜻인데
미분이 잘게 잘랐다는 뜻이거든요. 그 의미가 좀 들어가긴 하는데 왜 미분이라 이름 붙였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알았죠? 이유는 모르겠고. 이제 미분이 뭔지 보면 미분은 일단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기울기예요. 예. 그 니네가 아는 그 기울기 맞아요.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죠. 아닌가? 기울기 중1 때 배우는 거 아니야? 1차 함수? 응. 아닌가? 1차 함수 2학년 때 배우나? 1학년 때 배운다고? 지금 중학교 2학년인 친구가 맞다는데? 2학년 때 배우는 게? 인천중 진짜, 네, 유찬이가 또 수업 안 듣고 있어요. 네. 인천중 얘기하는데도 유찬이가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거는 안 듣고 있다는 거죠. 잤어? 일단 알겠어요. 들어와봐. 너네가 아는 그 기울기가 뭔데?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원래 기울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봐봐. 기울기는 분모가 1 변할 때, 네, 분자의 변화량이거든요.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봐봐요. 분모가 1 변할 대로 싹 다 맞춰놓은 거예요. 싹 다 맞춰놨어요. 한번 볼래요? 자, 보세요. 점 두 개 하나 해볼게요. 1,2랑 3,6이 있다 칩시다. 그럼 너네 기울기 구할 때 2라고 구할 거거든요. 왜냐면 2분의 4 하니까. 그쵸? 근데 사실 이렇게 썼다는 게 이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자 1변할 때 y는 2 변하네? 라고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자 1변할 때에 대한 y의 변화량이고 우리는 이런 걸 b라고 부르기로 했지만 여기까지는 안 할게요. 어쨌든 저거는 기억해야 돼요. 분모가 1 변할 때 분자의 변화량. 근데 대개 분모는 x가 담당하고 그쵸? 대개 분자는 y가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수학에서는 분모를 누가 담당하냐면 정의역이 담당하고요. 분자를 치역이 담당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압시다. 네, 근데 물리에서는 이제 속도가 속도한다 치면은 분자를 시각이 담당하고 분모를 뭐 위치가 담당한다거나 속도가 담당하겠죠. 그렇죠? 네, 일단은 정의역과 치역으로 아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알았죠? 이제부터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정의역, 네, 됐죠? 봐봐요. 아니, 왜 무조건 1로 맞추냐고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점은요, 2분의 1,1이라고 합시다. 그럼 원래대로면은 분자는 2분의 1 변할 때 분모는 1 변하니까 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굳이 또 얘를 꼭 2라고 쓰잖아요. 왜요? 자, 2분의 1대 1을 무조건 1대 2로 바꾸잖아요. 그쵸? 항상 여러분들이 쓰던 그 기울기는 분모 1 변할 때가 기준이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모가 2분의 1밖에 안 변한 것도 늘려서 1 변할 때 2로 바꿨잖아요. 그쵸? 그쵸? 싹 다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근데 기울기라는 애인데 사실 실제로 완벽히 기울기까지는 아니고요. 앞에 이제 뭐 순간 기울기 뭐 이런 멘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단 그걸 배우면서 가봅시다. 그 전에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원래 알던 이 기울기는 사실 명칭이 따로 있어요. 원래 알던 기울기는 그쵸. 평균 변화율이라는 멘트로 씁니다. 일단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원래 알던 그 기울기 있죠?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왜 평균 변화율을 쓰냐? 야, x가 2변할 때 y가 4변했어. 그럼 누군가는 y가 4변한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럼 평균적으로 1씩 변해 가, 2씩 변해 가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에 대한 들어있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뭐예요? 분모 1 변할 때 라는 기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원래 알던 건 평균 변화율이고 이 친구는 순간 변화율인 건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 멘트를 알고 나서 문제 잠깐 들어갈게요. 실제로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예요. 자,
그걸 구하는 과정이에요. 뭐 아니면은 순간적인 변화를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미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곡선이 있는데, 자, 야, 이 점이 다시 한번 1,2야. 자, 여기 점이 3,5야 라고 합시다. 야, 1,2로부터 3,5까지는 얼만큼 변화했어? 기울기가 얼마야 물어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알 수가 없거든요. 그쵸? 중간 과정인 이 그래프는 싹 다 생략하고 그냥 딱 처음과 끝만 본 다음에 얘네들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1이 나오네요. 그쵸? 기울기가. 근데 실상 내가 궁금한 거는 1,2부터 3,5까지인 경우도 있겠지만 가끔은 야, 1에서는 그럼 얼마를 변하려고 해? 궁금하거든요. 딱 1에서만. 근데 이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기울기는 두 점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한 점밖에 없으니까 기울기를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얘에서의 순간적인 이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게 미분이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 과정이 이제 물리 1에서는 이제 그 순간 속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물리 1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평균 속도, 이게 순간 속도가 되는 거고, 수학에서는 이게 평균 변화율, 이게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까? 수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했겠죠? 미분은 사실 한 명이 발견한 건 아니에요. 세계 각지 여러 곳에서 각자의 수학자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 비슷한 과정으로 구해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은 뉴턴이죠. 뉴턴은 미적분을 만들 때 어떤 의미로 만들었냐면 집에서 잠깐 쉴 때 그때 뭐 전쟁이 일어났나 그래가지고 뭐 집에서 그냥 놀면서 쉴 때 할 게 없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기의 물리 여러 가지 물리 현상을 이제 증명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뭔가 표현하고 싶은데 그 쓸 도구가 없으니까 도구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뚝딱 만든 게 미적분이에요. 네, 그냥 집안에서 그냥 처박혀 있다가 이거 하나 만들자 하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뭐 대단하죠, 그쵸? 네. 일단은 그리고 뉴턴은 좀 쉴 때 좀 알아낸 법칙들이 많긴 해요. 쉬고 있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저는 그 사람의 세계를 알 수 없으니까 워낙 천재니까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알까? 이렇게 방법을 잡습니다. 자, 어떤 곡선이 있는데 내가 알고 싶은 점, 고정된 점이라고 할게요. 자, 이 곡선은 f라는 함수예요.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프가. 알았죠? f라는 함수고, 보세요. 내가 이제 x가 a인 점에서 이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이 점은 a, fa가 맞죠? f 함수니까 a 집어넣으면 y좌표 이게 나왔죠? 자, 얘는 고정된 점이고, 일단 움직이는 점을 하나 둡니다. 이게 움직이는 점이라고 편의상 표현할게요. 원래는 이제 그런 표현이 맞지 않는데 움직이는 점을 x, fx라고 할게요. 자, a는 고정된 점, 움직이는 점은 x, fx라고 줄게요. 즉, 이 점은 뭐 1, f의 1이 될 수도 있고, 뭐 100, f100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일단은 내 목적이 뭐예요? 기울기니까. 일단 두 점 사이 기울기를 구해봅니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일단 구해보면은 이런 식이 나오죠? 기울기식은 누구나 쓸 수 있죠? 그쵸? 이 식이 나오는데 봐봐. 내가 구하고자 하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은 약간 달라. 좀 더 비슷하게 구하고 싶으니까 이 점을 좀 더 이쪽으로 옮겨볼게. 약간 비슷해지긴 했어. 그치? 근데 이제 수학자들은 뭘 하겠어? 더 가까이 하려다 보니까 야, 존나 가까이 붙여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자, x좌표가 a에 아주 많이 가까워진대. 그 표현이 뭐겠어? 리미트가 들어가겠죠. 그쵸? 네. 일단은 아주 붙었다고 치고 봐봐. 가까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보니까 a점에서의 접선이랑 거의 유사해졌어. 잘 봐봐.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리미트 x를 a에 가까이 붙였어. 그럼 이 점이 이제 a에 가까워질 거야. a는 딱 아니고 a보단 좀 크거나 a보단 좀 작을 거니까 어쨌든 구별되는 두 점은 맞잖아. 자,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으니까 의미로는 그래, 아주 가까운 두 점, 뭔가 a에서의 기울기 나올 것 같은 게 생겼어. 의미로는 생겼어. 근데 봐봐.
진짜 이 값이 여기 내가 계산해 봤을 때 그렇게 나오는 그 값이 진짜 A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맞을까? 라고 물어보면 맞아야 돼. 왜냐면 얘는 그런 함수야. 얘는 내가 목표치를 설정했잖아. 봐봐. 이 식을 해석 다시 해보면 그냥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를 구하는 건데 근데 이 점이 여기에 가까워진대. 아주 가까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하면은 뭔가 값이 나올 건데 그 값은 무조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봐봐. A에서의 실제 접선의 기울기에 무조건 가까워져야만 해. 그러니까 얘는 목표치가 딱 나오는 애잖아, 그치? 이게 바로 A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게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게 이렇게 쓰는 거야. F'A라고 쓸 수 있겠지. 뭔가 말이 약간 꼬였는데 잘 들어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보여줄게. 보여줄게. 어떤 이제 너네가 아는 함수를 하나 보여줄게. 이걸 하는 게 훨씬 나아. 봐봐. 자, 2차 함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것까지 듣고 필기하자. 2차 함수가 있는데 너네 그게 궁금해.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해. 그래가지고 내가 일단 움직이는 점 하나 두어. x, x 제곱이겠지? 이 함수에선. 그치? 둘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봐. 구해봤더니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아, 나는 1에서의 완벽한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하니까 이 점을 여기에 붙여. 가까이 붙여. 써봤어. 자, 난 할 건 다 한 거야. 아, 아주 1에서의 아주 가까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볼게. 라고 했어. 근데 얘가 계산이 돼. 2라고 계산이 돼. 그럼 나온 이 2라는 애는 F에서의, 그러니까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맞을까? 맞아. 맞아. 왜 맞다고? 리미트라는 애는 내가 목표치 설정 잘 해놓으면은 그게 그 진짜 값으로 가까워지게 하는 값을 내보내잖아. 진짜 그 목표치의 값이 나오는 애잖아, 리미트가. 좀 이거를 잘 이해하면 좋겠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리미트는 뭐야? 내 목표에 대한 그 값이 딱 나오게 만드는 친구야. 그러니까 봐봐. 실제로 얘는 얼마가 나오겠어? 2.00001 아니면은 1.9999가 나오고 있겠지. 근데 목표치는 딱 2였으니까 그 2가 바로 뱉어지는 거야. 이게 좀 이해하면 좋겠는데, 모르겠다. 이 입실론 델타 쪽 가르칠 때가 제일 약간 말이 힘들어가지고. 결론은 뭐다? 지금 봐봐. 아, 내가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기울기는 두 점이 필요하니까 점을 하나 두고 이 점을 A에 가까워지게 만드는 리미트를 활용했더니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더라야. 여기 용어를 몇 개 정리하고 이제 진행하자. 이거 좀 지울게. 일단 저까지 필기를 해봐. 이해한 대로 필기를 하고, 이해를 하신 대로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것들도 필기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네, 그러고 나서 내가 용어 정리 좀 해줄게. 알겠죠? 네. 좀만 더 설명하고 쉴 거니까, 필기만 잘 해주세요. 야, 이것만 띡 써놓고 끝나면 안 된다. 말을 써야 돼. 일단은 점이 2개 있어야 돼. 부터. 기울기는 점을 2개로 구해야 되잖아. 한 점으로 못 구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고정된 점, 움직이는 점을 두어. 그런 다음에 어쨌든 네가 구하고 싶은 점은 고정된 점이잖아. 계수의 접선의 기울기. 그걸 구하기 위해서 일단 뭐 해? 일단 기울기를 써. 근데 아쉬워. 어떻게 한다고? 이 점을 A에 가까이 붙여. 그러면 거의 접선의 기울기랑 비슷하게 나올 거야. 이 과정인 거야. 이해했죠? 네. 잘 들어봐. 이게 미분의 정의야. 이 식이. 미분에 나타내고 있다고. 미분 뜻이야, 뜻. 알겠어? 정의니까 어쩌겠어? 앞으로 많이 보겠지. 그치? 정의니까 많이 보겠지. 애초에 기울기 식이 들어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알았지? 기억해야 돼. 일단 써놓으시면 되겠고, 자, 어느 정도 필기를 했다 치고, 자, 용어를 정리해 줄게. 일단은 미분계수, 미분값,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F'이라고 하거든. F'A. 자, 이 5개는 모두 똑같은 뜻이야.
모두 똑같아. 5개는. 자, 그리고 여기 부함수, 미분한 함수 f'x 이 3개도 똑같은 뜻인데 내가 구별을 해놨잖아? 자, 이 앞에 있는 애들은 싹 다 x는 a, 즉 특정 점에서 쓰이는 멘트들이야. 그러니까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x는 a에서의 미분값,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A. 그쵸? 얘네 모두 다 특정 점이고 얘네들은 함수 전체에서 쓰는 거야. 함수 전체. 특정 점이 아니라 함수 전체에 대한 용어라는 거 알고 있자. 일단 저 5개는 똑같고 내가 혼동하면서 쓸 거야. 혼용할 거야, 혼용. 알겠지? 그러니까 다 같은 값이구나 알아주면 돼. 얘네가 바로 뭐라고?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이해하면 돼. 알겠지? 근데 잠깐 막간에 내가 좀 이따가 정의 한 번 더 정리해 줄 거거든. 미분의 정의. 아예 타이틀을 미분의 정의라고 쓰고 정리해 줄 건데 잠깐 이제 쉬는 시간 갖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미분은 대체 왜 배울까? 일단 물리학적으로 미분 왜 배워야 되는지 설명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약간 경제학적으로 설명할게. 경제학과 경영학과 애들이 미분을 배우거든? 왜 배울까? 왜 배우냐면 간단한 이유야. 잘 봐. 야, 경제 경영학의 그 약간 모토 중에 하나는 또 미래를 예측하는 거야. 미래를 예측해서 돈을 더 벌자거든. 봐봐. 대부분 경제학자들이나 경영학자들이 내놓는 그 정책들이 다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 미래에 잘 됐으면 좋은 거. 가장 간단한 걸로 너희들이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주식을 한다 치자. 주가 차트가 이렇게 간다 치자. 이렇다 치자. 그러면은 뭘 분석하냐면은 오늘 여기서 장이 마감됐어. 마감되면은 자,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보는 거야. 그러면은 자, 내일 몇 시쯤에는 얼만큼 주가가 떨어져 있겠네 정도를 예측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봐봐. 순간적인 변화율을 구할 수 있으면 맨 마지막 거의 기울기를 내가 구할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뭔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있겠지. 근데 이런 데 써먹는 것도 미분인 거야. 알겠어? 근데 여기서 이제 아니 이거 바보도 아니고 대충 봐도 알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그러긴 하지. 근데 이 녀석의 순간 변화율 값을 이제 어떤 사람은 다음번에 올라가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폭삭 떨어지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